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70대 초반 여성이 남편 사망 후 혼자 살다가 딸과 아들이 편하게 살라며 보증금 2억 월 120만 원 실버타운을 권유해 입주했지만 첫날부터 식사 시간마다 자식 자랑 재력 자랑으로 경쟁하며 보증금 2억밖에 안 된다고 무시당했고 친목 모임에서도 편가르기와 험담이 심해 숨이 막혔으며 6개월 만에 수천만 원 위약금을 물고라도 퇴소를 결심해 수도권 변두리 18평 아파트로 이사한 후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끓이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행복을 찾은 박 여사의 화려한 감옥 탈출과 소박한 자유 찾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예요. 올해 72살이에요. 서울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경기도에 살아요. 작은 아파트예요. 18평이요. 하지만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선택한 곳이거든요. 4년 전까지는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이름은 김철수였어요. 75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45년이었어요. 저는 25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28이었고요. 평범한 부부였어요. 아이는 둘이에요. 딸 하나요. 아들 하나요. 딸 이름은 민지예요. 올해 43살이에요. 아들 이름은 준호예요. 40살이에요. 둘 다 결혼했어요. 민지는 강남에 살아요. 준호는 분당에 살아요. 손주들도 있어요. 민지한테 둘이요. 준호한테 하나요. 저는 평생 주부였어요. 아이들 키우고요. 남편 뒷바라지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어요. 대기업 다녔죠. 40년 동안 일했어요. 7년 전에 정년 퇴임했어요. 그리고 3년을 더 살았어요. 하지만 4년 전에요. 세상을 떠났어요. 뇌졸중이었어요. 갑자기요. 일부 혼자 남은 날들 대본 2배 확장. 남편이 떠난 후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남았거든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요.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처음 한 달은요. 매일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여보. 부르고 싶었지만요. 대답이 없었어요. 밥을 해도요. 혼자 먹어야 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요. 밥을 먹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왜 나만 남겨두고 갔어?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에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혼자 밥 먹고요. 텔레비전 보고요. 낮잠 자고요. 저녁 먹고요. 또 텔레비전 보다가요. 자는 거예요. 매일 똑같았어요. 딸과 아들이 가끔 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엄마, 괜찮아? 밥은 잘 먹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잘 먹어. 걱정 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익숙해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외로웠어요. 매일이요. 특히 저녁 시간이요. 남편이랑 함께 텔레비전 보던 시간이요. 이제는 혼자 봐야 했어요.
웃긴 프로그램을 봐도요. 함께 웃을 사람이 없었어요. 슬픈 드라마를 봐도요. 함께 울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딸 민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민지야 라고 말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 준호 오빠도 올.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가족끼리 밥 먹으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이었어요. 민지 집으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였어요. 40평이 넘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엄마, 어서 와 라고 민지가 반겼습니다. 그래, 왔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정말 넓었어요. 소파도 크고요. 텔레비전도 컸어요. 준호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 옆에는요. 며느리 수진이가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수진이도 왔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민지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갈비찜도 있고요. 잡채도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요.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셨어요. 민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부 자식들의 제안 대본 2배 확장.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살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걱정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외로우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알아봤어. 정말 좋은 곳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곳? 라고 되물었습니다. 응. 실버타운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버타운?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 정말 좋아요. 호텔 같아요. 라고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호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응. 엄마. 거기 가면 밥 걱정 안 해도 돼. 매일 호텔식 식사 나와. 청소도 해주고 라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헬스장도 있고. 정말 좋아요 라고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실버타운? 거기는 나이 든 사람들만 사는 곳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70이잖아. 충분히 갈 나이야 라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한번 보러 가보세요. 정말 좋아요 라고 준호가 권유했습니다. 얼마나 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보증금이 2억이고요. 월 관리비가 120만 원이에요. 라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2억? 120만 원? 라고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엄마, 그 정도는 하셔야지. 요즘 좋은 실버타운은 다 그래. 라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데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도 있으시고 충분히 가능하세요. 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 밥 걱정, 청소 걱정, 다 필요 없어. 라고 민지가 설득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편할까? 호텔처럼 산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알았어. 한번 보러 가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최고. 라고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민지와 준호가 함께 갔어요. 실버타운을 보러요. 어머나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차로 1시간쯤 걸렸어요. 도착했어요. 건물이 정말 컸어요.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관도 깔끔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넓었어요. 정말 호텔 같았어요. 샹들리에도 달려 있고요.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직원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나 실버타운입니다. 라고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하러 왔어요. 라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네.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설을 구경했어요. 먼저 식당을 봤어요. 넓었어요. 100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테이블도 깔끔했어요. 매일 삼식이 제공됩니다. 호텔식 뷔페예요. 라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좋네. 라고 감탄했습니다. 수영장도 봤어요. 실내 수영장이었어요. 깨끗했어요. 헬스장도 있었어요. 운동기구가 가득했어요. 독서실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었어요. 영화관도 있었어요. 정말 호텔 같았어요. 객실도 봤어요. 20평 정도 됐어요. 침대가 있고요. 책상도 있었어요. 작은 거실도 있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라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엄마, 어때? 좋지? 라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로 할까? 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서 살면 편할 것 같은데. 호텔처럼 살 수 있다니. 알았어. 여기로 할게. 라고 결정했습니다. 엄마 최고. 라고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라고 준호도 말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2억을 넣었어요. 월 관리비는 120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3부 입주 첫날 대본 2배 확장. 일주일이 지났어요. 입주하는 날이었어요. 민지와 준호가 도와줬어요. 짐을 옮겼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랑요. 생활용품이요. 전부였어요. 객실에 짐을 풀었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갈게. 편하게 지내.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주 올게 라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이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객실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어요. 넓었어요. 하지만요. 왠지 낯설었어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생각하니까요. 조금 슬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니야. 여기서 편하게 살면 돼. 밥 걱정도 안 하고, 청소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날 저녁이었어요. 식당으로 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70대에서 80대로 보였어요. 빈자리를 찾았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뷔페였거든요. 불고기도 있고요. 생선구이도 있었어요. 샐러드도 있고요. 과일도 있었어요. 정말 호텔 같았어요. 자리에 앉아서요.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요.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김 여사라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강남에 빌딩 있거든. 올해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 라고 자랑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대답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10억은 되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10억? 대박이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실버타운 들어오지. 안 그래?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런 데 들어오려면 돈이 있어야죠. 라고 동조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요. 불편했어요. 돈 자랑을 저렇게 대놓고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시하고요. 계속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요. 객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첫날이니까 그런가 봐. 내일은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사부 식탁 위에 전쟁 대본 2배 확장.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7시에 일어났어요. 씻고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식당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벌써 많이 와 있었어요. 빈자리를 찾았어요. 어제와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밥이랑요. 국이랑요. 반찬들이요.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옆 테이블에서 또 대화가 들렸어요. 이번엔 최 여사라는 분이었어요. 우리 손주 말이야. 이번에 미국 유학 가거든. 하버드 대학교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하버드라니 라고 다른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뭐, 우리 손주 정도면 당연하지. 어렸을 때부터 영재였어 라고 으스댔습니다. 부럽네요. 저희 손주는 그냥 평범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하면 안 되지. 요즘 세상에 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요. 더 불편했어요. 손주 자랑까지. 밥 먹으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계속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김 여사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저기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 네. 어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순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박 여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딸은 주부고요. 아들은 회사 다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회사는 어디 다니는데요? 라고 캐물었습니다. 중소기업이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아, 그렇구나. 라고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가 물었어요. 박 여사님, 자녀분들 사는 곳은 어디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강남이고요. 아들은 분당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강남이요? 어디쯤이에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강남이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아파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평이에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40평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40평. 그렇구나. 라고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캐묻는 건지요. 밥맛이 없어졌어요. 급하게 먹고요. 객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왜 이래? 밥 먹으면서 왜 저렇게 캐묻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첫날이니까요. 참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으로 갔어요. 역시 사람들이 많았어요. 빈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또 김 여사가 옆에 왔어요. 박 여사님, 여기 앉아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네. 라고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박 여사님, 보증금은 얼마나 넣으셨어요? 라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증금을 물어? 에이, 2억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2억. 그렇구나.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도 옆에 왔어요. 2억이래요. 박 여사님. 라고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 2억. 저희는 3억 넣었는데 라고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3억? 대단하시네요. 라고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뭐,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2억밖에 안 넣었다고. 무시하는 건가? 밥맛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오부 계급 전쟁의 시작 대본 2배 확장. 그날 이후로요. 매 식사 시간이 고통이었어요. 아침마다요. 점심마다요. 저녁마다요. 김 여사와 최 여사는요. 계속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 차 바꿨어. 벤츠 최신형이야. 라고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명품만 사. 에르메스 가방만 10개야. 라고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 라고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 유치원 때부터 국제학교 다녔거든. 라고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자랑이요. 매번 새로운 자랑이었어요. 그리고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박 여사님, 자녀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녀분들 차는 뭐 타세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아, 국산차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국산차. 그렇구나 라고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요. 박 여사님, 손주들은 어디 학교 다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동네 학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네 학교? 사립은 안 보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공립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은 다들 사립 보내는데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물어보고요. 제 대답을 듣고요.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 사람 별로네. 그런 표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 갔어요. 김 여사와 최 여사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이 여사, 정 여사, 한 여사요. 모두 친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멀리서요.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요. 들렸어요. 저기 박 여사님 있잖아 라고 이 여사가 소곤거렸습니다. 응. 새로운 분? 라고 정 여사가 물었습니다. 응. 보증금 2억밖에 안 넣었대 라고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2억? 겨우? 라고 한 여사가 놀란 척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자식들도 별로래. 중소기업 다니고 라고 최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에이, 그런 분이 왜 여기 왔대? 라고 정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기 최소 3억은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맞아.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 오면 곤란하지 라고 한 여사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급하게 밥을 먹고요. 객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무시하지? 내가 뭘 잘못했어? 울었어요. 한참을요. 육부 화려한 감옥 대본 2배 확장. 그날 이후로요. 더 심해졌어요. 식사 시간마다요.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당에 갔어요. 빈자리가 없었어요. 김 여사 테이블에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가갔어요. 저기,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여기 우리 친구 올 자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어요. 거짓말이었구나. 그냥 나를 안 앉히려고.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구석에 겨우 자리를 찾았어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났지만요. 참았어요. 또 다른 날이었어요. 실버타운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친목 모임이었어요. 노래 부르고요. 게임도 하고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저도 갔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행사장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그룹으로 모여 있었어요. 김 여사 그룹도 있었고요. 다른 그룹들도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구석에 앉았어요. 행사가 시작됐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다 같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저도 따라 불렀어요. 게임도 했어요. 파트너를 정해서 하는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 있었어요. 직원이 저를 어느 그룹에 끼워 넣었어요. 하지만 그 그룹 사람들은요. 저를 무시했어요. 말도 안 걸었어요. 게임이 끝나고요. 다과 시간이었어요. 과자랑 차를 마셨어요. 사람들은 그룹끼리 모여서요.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서요. 차를 마셨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이게 뭐지? 실버타운에 온 게 잘한 일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행사가 끝나고요. 객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집에 있을 때가 나았어. 적어도 이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았는데. 후회가 됐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했어요. 보증금 2억도 넣었고요. 그냥 참고 살아야 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식사 시간마다요. 무시당했어요. 친목 모임에서도요.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랑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요. 자식들이 평범하다는 이유로요. 저를 무시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4개월째 되던 날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김 여사 그룹이 옆 테이블에 있었어요. 또 자랑 대회였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또 승진했어. 임원이야 임원이라고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남편이 의사야. 강남에서 병원 하지라고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전교 1등이야.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지라고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숟가락을 3개 내려놓았어요. 탁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박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김 여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라고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하하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요. 객실로 돌아왔어요. 7부 결심 대본 2배 확장. 객실에 돌아와서요. 침대에 앉았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 없어.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화려한 감옥이야. 깨달았어요. 이곳은요. 으리으리한 시설이 있지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매일 무시당하고요. 매일 자랑을 들어야 하고요. 친구도 사귈 수 없고요. 외로웠어요.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적어도 집에서는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았거든요. 결심했어요. 나가야겠어. 이곳을 떠나야겠어. 다음 날이었어요. 사무실로 갔어요. 직원을 만났어요. 저기, 퇴소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퇴소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여기가 불편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 사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한참을 생각하더니요. 말했어요. 박 여사님, 계약서상 1년 이내 퇴소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약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보증금의 20%입니다. 4천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4천만 원?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4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야. 하지만요. 돌아보니까요. 여기서 더 사는 게 더 힘들 것 같았어요. 매일 무시당하면서요. 살 수는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퇴소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라고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류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줬어요. 작성했어요. 서명했어요. 일주일 후에 나가기로 했어요. 8부 마지막 일주일 대본 2배 확장. 퇴소 서류를 낸 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견딜만 했어요. 식사 시간에도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김 여사가 자랑해도요. 듣지 않았어요. 최 여사가 무시해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일주일 후면 안 볼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식사 시간이었어요. 김 여사가 저를 봤어요. 박 여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서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곧 이사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라고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 나가시는구나. 왜요? 여기 불편하셨어요? 라고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라고 김 여사가 따졌습니다. 여기는 너무 화려해요. 저는 소박한 게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박한 게 좋다? 그럼 처음부터 왜 왔어요? 라고 최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자식들이 권유해서요. 하지만 제 선택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가세요. 어차피 여기는 박 여사님 같은 분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밥을 다 먹고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돌아섰어요.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요. 듣지 않았어요. 객실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후련했어요. 잘 말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퇴소하는 날이었어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올 때와 똑같았어요. 옷가지랑요. 생활용품이요. 전부였어요. 택시를 불렀어요. 짐을 실었어요. 마지막으로 객실을 둘러봤어요. 6개월을 살았던 곳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로비로 갔어요. 사무실에 들러서요. 키를 반납했어요. 직원이 인사했어요. 박 여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에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큰 건물이요.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 안녕. 다신 안 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부 새로운 시작 대본 2배 확장. 퇴소한 후요. 당분간 딸 집에서 지냈어요. 집을 구하는 동안이요.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왜 나온 거야? 거기 좋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근데 엄마 스타일이 아니더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뭐가 불편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너무 화려하고 사람들이 좀 그랬어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땠는데?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랑만 하고 무시하고 그랬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구하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에? 라고 물었습니다. 수도권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도와줬어요. 함께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여러 곳을 봤어요. 서울은 너무 비쌌어요. 결국 경기도로 눈을 돌렸어요. 수원요. 평택이요. 화성이요. 여러 곳을 봤어요. 그러다가요. 화성에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18평이었어요. 작았지만요. 깨끗했어요. 햇볕도 잘 들었어요. 가격도 적당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요. 월세 50만 원이요. 여기로 할게 라고 결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민지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여기가 좋아 라고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계약했어요. 일주일 후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이사 당일이었어요. 민지와 준호가 도와줬어요. 짐을 옮겼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작았지만요. 따뜻했어요. 햇볕이 정말 잘 들었어요. 짐을 풀었어요. 가구를 배치했어요. 소파도 놓고요. 침대도 놓았어요. 부엌에 식탁도 놓았어요. 다 끝나고요. 민지와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갈게. 편하게 지내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주 올게 라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이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집을 둘러봤어요. 작았어요. 실버타운보다 훨씬 작았어요. 하지만요.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가 선택한 집.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집. 행복했어요. 10부 된장찌개의 행복 대본 2배 확장.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햇볕이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어요. 씻고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민지가 장을 봐줬거든요. 김치도 있고요. 된장도 있었어요. 두부도 있고요. 감자도 있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 생각했어요. 냄비를 꺼냈어요. 물을 붓고요. 멸치를 넣었어요. 육수를 냈어요. 감자를 썰었어요. 두부도 썰었어요. 된장을 풀었어요.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아유, 이 구수한 냄새.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냄새지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냄새였어요. 실버타운에서는요. 제가 요리를 안 했거든요. 매일 호텔식 뷔페만 먹었죠. 그것도 좋았지만요. 이렇게 제 손으로 끓인 찌개가요. 더 좋았어요. 밥을 했어요. 김치도 꺼냈어요. 상을 차렸어요. 소박했어요. 밥이랑요. 된장찌개랑요. 김치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요. 행복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떠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실버타운의 고급 요리보다요. 훨씬 맛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만든 거니까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요. 혼자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밥을 다 먹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설거지였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평화로웠어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날 오후요.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범했어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햇볕을 쬐었어요. 따뜻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깨달았어요. 화려한 시설이요.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으리으리한 건물도요. 호텔식 식사도요. 수영장도 헬스장도요. 그런 것들이요. 진짜 행복을 주지는 않았어요. 진짜 행복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소박하지만요.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이 작은 아파트에서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요.
기분이 좋아요. 일어나서요. 창문을 열면요. 햇볕이 들어와요. 부엌으로 가서요. 아침을 만들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요. 김치찌개도 끓여요. 간단하게 밥을 먹어요. 혼자지만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누구의 자랑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점심 먹고요. 산책을 나가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요. 벤치에 앉아서요. 책을 읽기도 해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기도 해요. 저녁에는요. 텔레비전을 봐요. 편하게요. 자고 싶으면 자고요. 깨고 싶으면 깨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딸과 아들이 가끔 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엄마, 잘 지내? 라고 물어요. 응, 정말 잘 지내? 라고 대답해요. 불편한 거 없어? 라고 물어요. 전혀 없어. 여기가 최고야 라고 말해요. 민지가 말해요. 엄마, 처음에 실버타운 권유한 거 미안해 라고 사과해요. 괜찮아.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라고 대답해요. 준호도 말해요. 어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 엄마 정말 행복해 라고 대답해요.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1년 전엔요. 실버타운에 있었어요. 으리으리한 건물에요. 호텔식 식사를 먹었죠. 수영장도 있고요. 헬스장도 있었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무시당했고요. 매일 자랑을 들어야 했어요. 친구도 없었고요. 외로웠어요. 화려한 감옥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18평밖에 안 돼요. 특별한 시설도 없어요. 수영장도 없고요. 헬스장도 없어요. 매일 제가 밥을 해 먹어야 해요. 청소도 제가 해야 하고요. 하지만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니까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요. 소박하지만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깨달았어요. 인생 후반전에 필요한 건요. 으리으리한 시설이 아니라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평화와 자유라는 걸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여러분도요. 화려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소박해도요.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지금요. 이 작은 아파트에서요. 된장찌개 끓이면서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제 남은 인생을요.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